조선 남녀 주막집 여자, 몸도 팔았다. 한양 십리박, 이름도 없는 허름한 주막. 비가 퍼붓는 밤이면 싸구려 탁주 냄새와 사내들의 땀 냄새가 뒤엉켜 숨이 막힌다. 주모 매양의 하루는 늘 같았다. 낮에는 국밥을 나르고 밤에는 술 취한 사내들의 비위를 맞추며 때로는 몇 푼의 엽전에 몸까지 내어주어야 했다. 기방 출신 어미에게서 물려받은 건 낡은 은비녀 하나와 갚아도 줄지 않는 빚더미뿐. 이달 말까지 이자를 갚지 못하면 청루로 팔려간다. 매양에게 내일이란 오늘보다 더 깊은 수렁일 뿐이었다. 그런 밤 부서질 듯 열린 주막 문 사이로 피투성이 사내 하나가 비틀거리며 들어섰다. 탁자 위에 묵직한 금덩이를 내던지며 그가 말했다. 방 하나. 아무도 모르게 입 다물 것. 평생 만져보지 못할 금이 눈앞에서 빛나는 순간 매양의 심장이 멈췄다. 저 금이면 빚을 끊어낼 수 있다. 하지만 피 묻은 사내와 엮이면 목숨이 날아간다. 욕망과 공포 사이에서 매양은 금주머니를 움켜쥐었다. 그것이 그녀의 인생을 송두리째 뒤바꿀 줄도 모른 채 몸은 팔아도 마음까지 팔지 않았던 여자 목숨을 건 하룻밤의 끝에서 그녀가 지켜낸 단 하나의 진심. 이것은 가장 낮은 곳에서 피어난 가장 뜨거운 사랑의 이야기다. 하늘이 뚫린 게 분명하다. 그렇지 않고서야 이리도 지독하게 쏟아질 리가 없다. 억수같이 퍼붓는 빗줄기가 낡은 기와 지붕을 두들기는 소리가 마치 빚쟁이들이 문짝을 걷어차는 소리 같아서 나는 괜히 마른 침을 삼킨다. 눅눅한 습기와 섞여 들어오는 것은 싸구려 탁주 냄새와 사내들의 땀 냄새, 그리고 아궁이에서 타오르는 젖은 장작의 매캐한 연기뿐이다. 한양 십리방. 이 이름 없는 주막은 갈 곳 잃은 놈들이나 잠시 쉬어가는 똥파리 같은 곳이다. 바닥은 진창이고 천장은 낮아 숨이 턱턱 막히는데 놈들은 그게 좋다고 낄낄거린다. 한쪽 구석에선 코가 빨개진 장정 둘이 팔씨름을 하다가 탁자째 뒤집어 엎고 반대편에선 떠돌이 약장수 놈이 알아들을 수 없는 가락으로 잡가를 은조리며 혼자 잔을 기울이고 있다. 그 사이사이를 비집고 다니며 술상을 나르는 것이 바로 나, 매양이다. 주모, 여기 술 더 가져와. 짐승처럼 울부짖는 소리에 나는 젖은 행주를 탁자에 내던지며 속으로 욕을 씹어뱉는다. 지긋지긋하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내가 마주해야 하는 것은 침 튀기며 음담패설을 늘어놓는 주정뱅이들의 벌건 얼굴뿐이다. 탁주 항아리에 바가지를 들이밀어 술을 퍼담으면서도 이를 악문다. 이놈의 비냄새, 이놈의 술냄새, 이놈의 땀냄새. 3년째 나를 적시고 있는 이 악취들이 이제는 내 살갑 깊이 베어들어 아무리 씻어내도 지워지지를 않는다. 처마 끝에서 떨어지는 낙숫물이 마당의 웅덩이를 때릴 때마다 탁, 탁, 내 신세 타령의 장단을 맞추는 것 같아 기가 막힌다. 세상에 태어난 죄가 있다면, 기방 출신 어미의 뱃속에서 나온 것이 죄라면 나는 이미 충분히 벌을 받고 있다. 3년 전 어미가 죽고 떠안은 빚더미는 갚아도 줄지 않고 매일 밤 이 구질구질한 주막에서 웃음을 팔아야 겨우 하루를 버틴다. 처량하다. 처량하고 또 처량하다. 비는 그칠 생각도 않고 내 속만 뒤집어 놓는 이 망할 밤이 또 깊어간다. 한바탕 술판이 절정으로 치닫는 축시쯤 구석진 자리에 처박혀 술을 들이켜던 늙은 장사치 놈이 기어이 내 엉덩이로 손을 뻗는다. 축축하고 거친 손바닥이 옷감 위를 스칠 때마다 소름이 돋아 살을 도려내고 싶은 심정이다. 어이 매향이 오늘같이 비오는 날은 옆구리가 실인데 내 돈은 섭섭지 않게 쳐줄 테니 오늘 밤 내 방으로 오지 그래. 누런 이빨을 드러내며 낄낄대는 꼴이라니. 나는 놈의 손목을 탁 쳐내며 쏘아붙인다. 엽전 몇 푼에 살 수 있는 게 있고 없는 게 있소. 내 몸뚱이가 무슨 푸죽간 고기인 줄 아시나 본데 꿈 깨시오. 그러나 내 말은 허공에 흩어지는 연기보다 가볍다. 장사치 놈뿐만이 아니다. 주막 안의 모든 사내가 알고 있다. 내가 아무리 고고한 척 턱을 치켜들어도 결국 전대 속에 짤랑거리는 엽전 소리에 무릎 꿇는다는 것을. 지난달에도 포목상 놈에게 밤을 팔았고 그 전달에는 떠돌이 보부상 놈의 방에 들어갔다. 먹고 살기 위해서. 빚을 갚기 위해서. 그 말이면 다 용서가 되는 줄 알았더니
이제 와보니 용서받을 것도 없다. 세상이 정해놓은 내 값이 그것뿐인데 뭘 용서하고 말고 할 게 있는가. 돈이면 다 되는 세상. 돈이면 여자의 웃음도 살갗도 아니 영혼까지 살 수 있다고 믿는 저 눈빛들이 역겨워 구역질이 난다. 그래, 너희들 눈에 나는 그저 술안주 곁들여 파는 싼 여자일 뿐이다. 사랑이니 정절이니 하는 말은 양반집 교수들이나 하는 배부른 소리이고 이곳 주막판에서는 오직 거래만이 유일한 진실이다. 몸을 파는 여자는 정을 몰라야 한다고 했던가. 그 말을 처음 들었을 때는 분했는데 지금은 무덤덤하다. 분노도 비에 젖으면 쭈글쭈글해져서 쓸모없어지는 법이니까. 손님들이 하나둘 골아떨어지고 코 꼴는 소리만 요란한 새벽녘. 나는 부엌 구석에 쪼그리고 앉아 장부를 펼쳐든다. 초 한 자루가 지직거리며 타들어가는 불빛 아래 먹으로 빼곡히 적힌 숫자들이 마치 벌레처럼 기어다니며 내 목을 조여온다. 왈자패 두목 사람들이 독사라 부르는 놈에게 빌린 돈은 갚아도 줄어들기는커녕 눈덩이처럼 불어나 이제는 내 숨통을 끊어놓을 기세다. 이달 말까지 이자를 못 갚으면 청루로 넘기겠다고 했지. 독사놈의 비릿한 웃음소리가 귓가에 맴돈다. 청루. 그 이름만으로도 등골이 서늘해진다. 기방에서 태어나 기방에서 죽은 어미를 봤다. 젊음이 시들면 구석방으로 밀려나고 병이 들면 개보다 못한 꼴로 뒷골목에 버려진다. 그게 싫어서 발버둥 쳤건만 결국 나도 어미의 길을 따라가게 되는 건가. 나는 품속 깊은 곳에서 낡은 비녀 하나를 꺼내 만지작거린다. 한때 은빛이 곱게 빛나던 잠두 비녀. 기녀였던 어미가 죽으면서 남긴 유일한 유산이다. 어미는 이것을 쥐어주며 말했다. 매양아, 이게 내 어미가 가진 마지막 체면이다. 언젠가 빚을 다 털어내고 이 지옥 같은 곳을 떠나 평범한 안악으로 살게 되면 그때 꼭 거라. 하지만 지금 내 꼴을 보라. 낮에는 국밥을 나르고 밤에는 술 취한 놈들의 놀이개가 되어 웃음을 파는 신세. 비녀 끝이 날카롭게 손바닥을 찌르지만 그 아픔보다 내 처지가 더 쓰리고 아프다. 장부 위로 빗물이 새어들어 먹글씨가 번진다. 마치 내 희망이 빗물에 씻겨 내려가는 것처럼. 남은 것은 이 눅눅하고 지독한 진창 같은 현실뿐이다. 쾅! 하는 굉음과 함께 닫혀있던 주막문이 부서질 듯 열어젖혀졌다. 거친 비바람이 실내로 들이닥치며 촛불이 위태롭게 일렁였고 그 어둠 속에 한 사내가 서 있었다. 삿갓 아래로 드러난 얼굴은 핏기 하나 없이 창백한데 젖은 도포 자락에서는 빗물과 함께 검붉은 선혈이 뚝뚝 떨어지고 있었다. 마치 지옥의 문턱에서 기어나온 귀신 같은 몰골. 골아떨어졌던 술꾼 몇이 부스스 눈을 뜨다가 피를 보자마자 움찔하며 고개를 돌려버렸다. 세상사 남의 일에 끼어들어 좋을 것 없다는 게 이곳 사내들의 철칙이다. 나 역시 그래야 했다. 관군에게 쫓기는 놈이건 산적이건 피 묻은 놈과 엮이면 끝이 안 좋다는 것쯤은 뼛속까지 알고 있다. 그러나 사내는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내 코앞까지 다가오더니 탁자 위에 묵직한 가죽 주머니 하나를 쿵 하고 내려놓았다. 툭 하고 주머니 입구가 벌어지며 누런 금덩이가 촛불에 번쩍이는 순간 내 심장도 덜컥 내려앉았다. 저건 엽전이 아니라 금이다. 내가 이 주막에서 10년을 일해도 구경조차 못할 금덩이가 지금 내 눈앞에서 빛나고 있다. 방 하나. 그리고 아무도 모르게 입 다물 것. 낮게 깔린 목소리에는 서늘한 살기가 서려 있었다. 간청이 아니라 명령에 가까운 어조. 평범한 나그네가 아니다. 누군가에게 쫓기고 있는 아주 위험한 자라는 것이 본능적으로 느껴진다. 하지만 그 위험한 자가 내놓은 금덩이가 내 눈을 멀게 한다. 장부 위에 벌레 같은 숫자들이 와르르 무너지는 소리가 들린다. 나는 탁자 위에 금덩이와 사내의 허리춤에 매달린 검을 번갈아 쳐다본다. 머릿속에서 경고음이 요란하게 울린다. 관군에게 쫓기는 대역 죄인인가? 아니면 사람을 죽이고 도망친 살수인가? 도포 밑으로 드러난 옷차림은 범상치 않고 칼에 베인 상처의 깊이는 보통 싸움이 아니라 목숨을 건 칼부림에서 생긴 것임을 말해준다. 지금 당장 소리를 질러 관아에 알리면 포상금을 받을 수도 있다.
아니, 잠이 들었던 손님놈들이 이 장면을 보고 포도청에 달려가면 나까지 역적 방조죄로 끌려가게 된다. 잘못 엮였다가는 내 목이 달아날 수도 있는 일이다. 나는 이미 빚더미에 깔린 몸이고 더 이상 무거운 짐을 질 여력 따위 남아있지 않다. 하지만 나는 다시 금덩이를 본다. 저 하나면, 저거 하나면 지긋지긋한 독사의 빚을 한 번에 끊어낼 수 있다. 청루로 팔려갈 걱정도 매달 이자를 마련하느라 원치 않는 사내의 방에 기어 들어갈 일도 없어진다. 평생을 발버둥 쳐도 만져보지 못할 큰돈이 바로 내 코앞에 있다. 사내의 눈빛이 흔들린다. 그건 살려달라는 애원보다는 목숨을 건 거래를 제안하는 궁지에 몰린 짐승의 눈빛이다. 돈은 충분하오. 사내가 피를 토하듯 묻는다. 나는 마른 침을 꿀꺽 삼키며 금주머니를 낚아챈다. 손가락 사이로 전해지는 금의 묵직한 무게가 나를 유혹한다. 이건 미친 짓이다. 하지만 이 지옥 같은 빚구덩이에서 벗어날 수만 있다면 악마와 손을 잡는 게 대수랴. 나는 이를 악물고 고개를 끄덕인다. 따라와요. 나는 사내의 팔을 잡아 부축하며 부엌 안쪽으로 이끈다. 쌀독과 장작더미 사이 얼핏 보면 벽처럼 보이는 판자문이 하나 있다. 평소 돈 많은 한량들과 몰래 정을 통하거나 세상이 지긋지긋해질 때 혼자 숨어 울던 비밀 쪽방. 이 주막에서 유일하게 나만의 공간이라 부를 수 있는 곳이다. 삐거덕거리는 문을 열고 사내를 들여보낸 뒤 안에서 빗장을 지르는 소리가 좁은 공간에 유난히 크게 울린다. 찰칵. 그 소리와 함께 바깥 세상이 차단된다. 코 고는 술꾼들의 소음도 빗물이 기와를 때리는 소리도 이 벽 안쪽으로는 스며들지 못한다. 밖에 왁자지껄한 주막과는 전혀 다른 고요하고 위험한 둘만의 세계가 열린 것이다. 좁은 방 안에 깔린 낡은 요 위로 사내가 쓰러지듯 주저앉는다. 비냄새와 피냄새가 뒤섞여 방 안을 가득 채운다. 촛불을 켜자 벽에 들이운 두 사람의 그림자가 일렁거리며 춤을 춘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사내의 젖은 옷고름에 손을 댄다. 삿갓을 벗기자 드러나는 얼굴은 예상보다 젊다. 창백한 얼굴 위로 빗물과 땀과 피가 뒤범벅이 되어 흘러내리는데 그 속에서 유독 짙은 눈동자 두 개가 나를 똑바로 올려다본다. 나는 순간 숨이 막힌다. 내가 지금 무슨 짓을 저지른 걸까? 피 묻은 사내를 주막 안쪽의 비밀방에 숨겨주다니. 하지만 이미 주사위는 던져졌고 나는 이 위험한 자의 공범이 되기로 작정했다. 상처를 살피기 위해 도포와 적삼을 벗겨내자 탄탄한 근육 위에 깊게 베인 칼자국이 참혹하게 드러난다. 왼쪽 옆구리에서 갈비뼈를 따라 길게 이어진 상처는 살이 뒤집히듯 벌어져 있고 응고된 피 사이로 새 피가 솟구친다. 나는 그 참혹한 광경에 저도 모르게 손을 거두며 멈칫한다. 그때 사내가 내 손목을 잡았다. 거칠지만 이상하게도 따뜻한 손길이다. 두려워 마시오. 해치지 않소. 낮게 깔린 목소리가 좁은 방 안을 가득 채운다. 나는 그 목소리에서 묘한 것을 느낀다. 평소 나를 물건 취급하며 거칠게 다루던 사내들의 눈빛과는 완전히 다른 깊고 고요한 눈. 그 안에는 무례함이 아니라 진중한 부탁이 담겨 있다. 사내가 이름을 밝힌다. 윤겸. 선비의 이름답게 또박또박한 발음이다. 나는 짐짓 아무렇지 않은 척 독한 소주를 사기 그릇에 담아 상처 위에 붓는다. 짧은 신음. 이를 악물고 소리를 삼키는 윤겸의 이마에 식은땀이 구슬처럼 맺힌다. 보통 사내들은 이 정도 고통이면 악을 쓰거나 소리를 지르는데 이 사내는 주먹을 불끈 쥔 채 숨만 거칠게 몰아쉴 뿐이다. 나는 깨끗한 천을 찢어 상처를 단단히 감싸고 땀에 젖은 그의 이마와 볼을 닦아준다. 손끝에 닿는 그의 피부가 뜨겁다. 열이 오른 탓이겠지만 그 온도가 내 손가락을 타고 올라와 가슴까지 데우는 느낌이다. 치료라는 명목으로 오가는 손길 속에 묘한 긴장감이 실한 올씩 피어오른다. 돈을 주고 내 몸을 사간 사내들의 체온이 아닌 이렇게 진심으로 누군가의 살갗에 손을 얹은 것이 대체 얼마만인가. 치료가 끝나자 긴장이 풀린 탓일까 좁은 방 안의 공기가 걷잡을 수 없이 달아오른다. 밖에서 들려오는 빗소리가 마치 천연의 장막이 되어
이 작은 방을 세상으로부터 완전히 차단시켜버린다. 촛불이 지직거리며 흔들릴 때마다 윤겸의 얼굴 위로 빛과 어둠이 교차한다. 그가 나를 그윽하게 바라보며 묻는다. 돈을 줬으니 몸도 파는 것이요. 도발적인 질문이다. 이 말을 다른 사내가 했다면 나는 당장 뺨을 갈겼을 것이다. 그러나 윤겸의 눈에는 경멸이 없다. 오히려 그 깊은 곳에 애틋함 같은 것이 서려 있어 나를 당혹스럽게 만든다. 나는 피식 웃으며 대답한다. 여긴 주막이고 난 주모니까. 당신이 원한다면. 스스로도 놀랄 만큼 담담한 목소리가 나온다. 내 손이 내 옷고름을 푼다. 익숙한 동작이다. 수없이 반복해온 동작인데 이상하게 오늘은 손끝이 떨린다. 그런데 이어지는 윤겸의 입맞춤은 내가 알던 것과 다르다. 거칠지 않다. 탐욕스럽지 않다. 마치 깨지기 쉬운 것을 다루듯 조심스럽고 그러면서도 간절하다. 돈으로 산 하룻밤이 아니라 쫓기는 자의 외로움과 파는 자의 서러움이 뒤엉킨 절박한 탐닉이다. 내 저고리가 바닥으로 떨어지고 두 사람의 몸이 엉킨다. 살과 살이 닿는 순간 나는 깨닫는다. 이것은 단순한 정사가 아니라 서로의 결핍을 메우는 뜨거운 위안이라는 것을. 빗소리 아래 두 사람의 거친 숨소리가 포개진다. 오늘 밤 우리는 서로의 유일한 구원이 된다. 폭풍 같은 시간이 지나고 우리는 나란히 누워 낮은 천장을 바라본다. 촛불은 거의 다 타들어가 방 안이 어스름하고 밖의 빗소리도 한풀 꺾인 듯 잦아들었다. 윤겸이 몸을 일으켜 품속에서 무언가를 꺼낸다. 피가 베어든 가죽 표지의 장부 하나. 그것을 내게 보여주며 그가 입을 연다. 나는 죄인이 아니요. 탕과 오리의 비리를 밝히려다 누명을 쓴 것이요. 그의 목소리는 단호하다. 이 장부 안에 조선을 좀먹는 권력자들의 추악한 비밀이 낱낱이 적혀 있다고 했다. 백성의 피를 빨아 채운 뇌물의 액수, 비밀 토지 거래, 과거 시험 답안 매매. 이것이 세상에 드러나는 날 조정이 발칵 뒤집힐 것이요. 그래서 놈들이 나를 죽이려 하는 것이요. 증거를 없애고 입을 막기 위해. 나는 충격의 말을 잇지 못한다. 이 사내는 단순한 도망자가 아니라 썩어 빠진 세상을 바꾸려는 사람이었다. 자기 목숨을 걸고 정의를 지키려 한 자가 왜 하필 나 같은 천한 여자의 방에 숨어들게 된 것인가. 운명이란 게 있다면 참으로 잔인하고도 묘한 것이다. 가슴이 벅차오르면서도 동시에 공포가 밀려온다. 이 사실을 안 이상 나도 더 이상 안전하지 않다. 나는 윤겸의 가슴에 얼굴을 묻으며 생각한다. 이 사람을 지켜주고 싶다. 돈 때문에 시작된 관계가 어느새 목숨을 건 연민과 사랑으로 변해버렸다. 이제 돌이킬 수 없다. 돌이킬 마음도 없다. 그때 밖에서 소란이인다. 주막 마당을 쿵쿵 밟아대는 발소리가 여럿이고 횃불빛이 창호지 사이로 붉게 스며든다. 이봐 주모, 문 열어. 낯익은 목소리에 등줄기가 얼어붙는다. 왈자패 독사다. 그리고 그 뒤로 관군들의 날카로운 고함 소리가 겹쳐 들린다. 놈들은 냄새를 맡았다. 빗물에 다 씻기지 않은 핏자국이 주막 입구까지 점점이 이어져 있었으리라. 분명히 이 근처로 숨어들었다. 쥐새끼 한 마리도 놓치지 말고 뒤져라. 문짝이 부서질 듯 흔들리고 주막 안이 발칵 뒤집힌다. 잠자던 손님들이 비명을 지르며 뛰쳐나가고 관군들이 방마다 차례로 문을 걷어차는 소리가 점점 가까워진다. 쪽방까지 들이닥치는 건 시간 문제다. 윤겸이 쉿 하며 한 손으로 내 입을 막고 다른 손으로 칼을 집어든다. 그의 심장 소리가 내 등에 전해진다. 빠르지만 흔들리지 않는 박동. 내가 나가서 유인하겠소. 그의 눈빛이 비장하다. 지금 나가면 칼을 들고 놈들 사이를 뚫고 달리겠다는 것이다. 피 흘리는 몸으로. 나는 그의 팔을 잡아 막아선다. 나가면 죽어요. 개죽음 당하려고 여기까지 온 건 아니잖아요. 심장이 터질 것만 같다. 이 문 하나를 사이에 두고 바깥에는 죽음이 기다리고 있다. 쾅. 쪽방 문고리가 덜커덕거리며 부서질 듯 위태롭게 흔들린다. 주모년이 안 나온다. 문 부숴. 독사의 고함이 바로 귓전에서 터진다. 문짝 너머로 놈의 숨소리까지 들릴 것 같다. 더 이상 숨을 곳이 없다. 좁은 쪽방에는 창문도 없고
빗장 하나에 의지한 얇은 판자문이 전부다. 들키면 윤겸은 참수당할 것이다. 탐관오리의 비리를 밝히려 한 장부도 그의 뜻도 모든 것이 이 자리에서 끝난다. 그리고 나는 역적을 숨겨준 죄로 관아로 끌려가거나 독사에게 넘겨져 청루보다 더 끔찍한 최후를 맞이할 것이다. 모든 것이 끝난 것 같다. 윤겸이 나를 바라본다. 그 눈에는 비장함 대신 따뜻함이 서려 있어 더 가슴이 아프다. 나를 넘기시오. 그리고 그 금으로 멀리 떠나시오. 나를 모른다 하면 당신은 살 수 있소. 그는 자신의 목숨으로 나를 살리려 한다. 피투성이 몸으로 겨우 숨을 붙이고 있는 주제에 제 걱정이 아닌 내 걱정을 한다. 그 바보 같은 말이 내 가슴을 후벼 판다. 세상 천지에 이런 사내가 있단 말인가. 돈으로 내 몸을 사면서도 이름조차 묻지 않던 자들 사이에서 제 목숨보다 천한 주모의 목숨을 귀하게 여기는 사내가 어디 있단 말인가. 문짝이 부서지는 소리가 초읽기에 들어간다. 나는 그의 손을 꽉 쥔다. 나는 윤겸의 눈을 똑바로 들여다보며 갈등한다. 머릿속에서 두 개의 목소리가 싸운다. 넘겨라. 어차피 세상은 살아남는 놈이 이기는 곳이다. 평생 돈만 쫓아 살았고 돈이면 다 된다고 믿었으며 돈을 위해서라면 자존심도 몸도 팔았다. 지금 이 남자를 관군에게 넘기면 나는 산다. 독사의 빚도 갚고 포상금까지 받아 편하게 살 수 있다. 다른 한쪽이 속삭인다. 그러고도 내가 사람이냐? 눈이 뜨겁다. 목구멍 안쪽에서 뜨거운 것이 치밀어 오른다. 나는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리는 것도 모른 채 고개를 젓는다. 크게, 천천히, 단호하게. 내 몸은 팔았어도 마음까지 팔진 않았어. 입 밖으로 나온 그 말이 내 영혼을 흔든다. 비로소 깨닫는다. 내가 진짜 지키고 싶은 것은 썩어빠진 금덩이가 아니라 이 비참한 인생에서 처음으로 나를 사람으로 대해준 이 사내라는 것을. 내 눈물이 아까운 이유를 처음 알았다. 울어도 되는 이유가 생긴 것이다. 그를 잃으면 나는 살아도 산 게 아니다. 영영 껍데기뿐인 삶을 살게 될 것이다. 문 부수는 소리가 이제 바로 코앞이다. 하지만 내 마음은 정해졌다. 내 눈빛이 매섭게 변한다. 더 이상 망설임은 없다. 눈물을 소매자락에 훔치며 벌떡 일어선 나는 바닥에 깔린 낡은 돗자리를 걷어찬다. 돗자리 아래 먼지 쌓인 나무 뚜껑이 드러난다. 술독을 저장하기 위해 팠던 좁은 지하 통로. 이 주막을 인수할 때부터 있었지만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았던 비밀 탈출구다. 뚜껑을 열자 축축한 흙냄새와 함께 찬바람이 올라온다. 여기로 나가면 뒷산 대나무 숲이에요. 거기서 산길을 타면 추격을 따돌릴 수 있어요. 나는 멍하니 서 있는 윤겸을 두 손으로 억지로 밀어넣는다. 상처가 아직 아물지 않아 그의 얼굴이 일그러지지만 내가 그를 떠미는 손길에는 망설임이 없다. 어서 가요. 살아서 꼭 뜻을 이루시오. 그 장부를 세상에 알리시오. 당신이 밝히려 한 진실이 이 썩은 세상을 바꿀 수 있다면 내가 치른 값은 하나도 아깝지 않다. 윤겸이 통로 입구에 걸터앉은 채 망설이다. 내 손을 꽉 잡는다. 그 소나기의 힘이 아까 상처를 치료할 때 느꼈던 체온과 겹쳐 가슴이 먹먹해진다. 반드시 돌아오겠소. 이 은혜는 아니 이 마음은 절대 잊지 않으리다. 뜨거운 체온이 손바닥에서 서서히 빠져나간다. 윤겸이 어둠 속으로 사라지자마자 나는 재빨리 뚜껑을 닫고 돗자리를 덮는다. 흐트러진 옷매를 여미고 얼굴에 눈물 자국을 닦아낸 뒤 크게 숨을 들이마신다. 그리고 방문을 활짝 열어젖힌다. 이제부터는 내 전쟁이다. 누가 남의 영업장에서 행패야. 나는 소리를 지르며 독사의 앞을 막아선다. 놈의 눈이 흉악하게 번뜩인다. 독사가 내 멱살을 움켜쥐며 들이댄다. 피 냄새가 난다. 주모 놈을 어디 숨겼지? 저놈의 소나기에서 탁주와 아편 냄새가 진동한다. 관군 넷이 칼을 빼어든 채 내 뒤로 우르르 밀고 들어온다. 나는 온몸의 간담을 끌어모아 표독스럽게 웃는다. 그리고 거침없이 내 속치마를 들춰보인다. 피? 그래, 내가 달거리가 터져서 피 냄새 좀 난다. 그게 뭐 어쨌다고. 내 놈들은 어미 뱃속에서 안 나왔냐? 기막힌 거짓말에 관군들이 인상을 찌푸리며 주춤한다. 독사가 이를 드러내며 으르렁거리지만
놈의 얼굴도 벌겋게 달아오른 건 마찬가지다. 내가 벌려놓은 추잡한 장면에 차마 더 따지지 못하고 머뭇거리는 그 찰나가 내게 필요한 전부다. 밖에서 비명 소리가 터진다. 지하 통로를 빠져나간 윤겸이 뒷산에 매복해 있던 동료들과 합류해 역습을 시작한 것이다. 쳐라. 함성과 칼 부딪히는 소리가 주막 밖을 아수라장으로 만든다. 관군들이 황급히 뛰쳐나가는 혼란의 틈을 타 독사가 인연이 하며 내 목을 조른다. 그 순간 나는 아궁이 위에서 펄펄 끓던 솥의 뚜껑을 벗기고 뜨거운 물을 놈의 얼굴에 끼얹는다. 끄악. 짐승 같은 비명을 지르며 독사가 나뒹군다. 뒤집힌 탁자, 깨진 수랑아리, 비명과 칼소리가 뒤엉킨 지옥도 한가운데를 뚫고 윤겸이 나타난다. 피투성이지만 두 눈에 불꽃을 담은 채 나를 향해 달려오고 나도 그를 향해 뛴다. 말은 필요 없다. 우리는 서로를 끌어안는다. 세상이 무너져도 놓지 않을 것처럼. 다음 날 아침 거짓말처럼 비는 그치고 해가 쨍하게 떴다. 주막은 엉망이 되었다. 뒤집힌 탁자, 깨진 그릇, 바닥에 얼룩진 핏자국들. 하지만 햇살이 부서진 것들 위에 고르게 내려앉으니 그 폐허마저 눈이 부시다. 내 마음은 어느 때보다 평온하다. 아니, 평온하다는 말로는 부족하다. 태어나서 처음으로 가슴속이 맑다. 나는 주막 마당의 낡은 평상에 앉아 윤겸이 떠나며 남기고 간 서신을 읽는다. 투박한 글씨지만 한 획 한 획에 정성이 배어 있다. 서신 안에는 내 빚을 모두 갚고도 남을 어음과 함께 짧지만 단단한 약속이 적혀 있다. 반드시 돌아오겠소. 그때는 금이 아닌 마음을 가지고 오리다. 나는 품속에서 어미의 은비녀를 꺼낸다. 빚을 다 갚고 이 지옥을 떠나 평범한 안악이 되면 꽂으려 했던 어미의 마지막 체면. 나는 머리를 올려 묶고 그 비녀를 꽂는다. 비로소 꽂을 자격이 생긴 것이다. 빗물 웅덩이에 비친 내 얼굴은 낯설지만 맑다. 더 이상 짙은 분칠로 감출 것이 없는 얼굴. 나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희미하게 미소 짓는다. 이제 나는 누군가의 놀이개가 아닌 내 두 발로 서서 새로운 삶을 기다리는 여인이다. 주막 앞 오솔길 저 멀리서 경쾌한 말발굽 소리가 들려오는 것만 같다. 그가 온다. 나의 봄이 온다. 몸을 파는 건 쉬웠다. 값이 정해져 있으니까. 하지만 마음을 지키는 건 목숨보다 어려운 일이었다. 그 비오는 밤, 나는 금덩이보다 무거운 것을 처음 품에 안았다. 사람의 진심이라는 것을. 주막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고 나도 여전히 이곳에 서 있다. 달라진 건 하나, 이제 나는 팔지 않는다. 내 웃음도, 내 눈물도, 이 하나뿐인 마음도. 처마 끝에 맺힌 마지막 빗방울이 햇살에 부서져 반짝인다. 끝나지 않을 것 같던 비가 그쳤다. 그러니까 끝나지 않을 것은 없다.